안녕하세요. 간호사 김민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병원에서 내가 일을 잘하고 똑똑한 간호사, 야무진 간호사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라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똑똑해야 돼요.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중풍, 뭐 정형외과 문제적인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그만큼 먹는 약도 많고 맞는 주사제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면 내가 모든 약과 모든 주사를 다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약이랑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매니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당뇨 환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슐린 펜이 많죠. 그 인슐린 펜이 뭐 속효성인지 아니면 초속효성인지 아니면 장기형인지 그런 건 내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뭐 휴말로고 킥펜이라고 하면 그 초속효성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이제 먹기 바로 직전에 투약을 하죠. 그러면 초속효성 휴말로고 킥펜은 이제 맞고 나는데 5분 안 돼서 바로 이제 증상이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휴말로고 킥펜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제 모든 환자를 일률적인 시간에 주사를 하는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만약 뭐 약을 먹기 1시간 전에 휴발로고 킥펜을 줬어요. 근데 이 환자가 식사를 안 먹네? 그럼 저혈당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닥터한테 내가 노티파이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므로 휴발로고 킥펜, 란토스 등 여러 가지 인슐린 펜이 있으면 각각의 효과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랑 내가 주사를 줘야 되는 시간 이런 거 정도 내가 알아야지 내가 간호사로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의사한테 노티파이를 할 때도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혈압약을 먹기 전에 아침에 안정시에 혈압을 재고 나서 혈압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혈압약을 당연히 스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풀바이탈 하라 그러면은 왜 내가 풀바이탈 해야 되냐? 그 개념조차도 없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혈압약을 먹기 전에 혈압을 재야 되기 때문에 풀바이탈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내가 재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과연 간호사로서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 증상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이 항혈전제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항혈전제가 이분이 스텐트를 박았기 때문에 혈전제를 먹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중풍이 있어서 먹는 건지 그거조차 이제 내가 판단이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히스토리를 내가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어떤 브리딩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이 항혈전제가 들어가요 하고 노티파이를 할 때 내가 코멘트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호자를 대할 때 되게 당당하게 대해야 돼요. 옛날에 보호자들은 의사와 간호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일 줄 알고 끄덕끄덕 이제 다 받아들였는데 요즘에 보호자들 안 그래요. 보호자들이 학력과 뭐 경제력 모든 것들이 이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보호자들을 대할 때 간호사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다가 보호자한테 민망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 수준 정도로 단단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보호자분들은 본인의 부모님이 만약 당뇨가 있으시면은 이제 보호자가 이제 본인의 부모한테 애착이 있는 보호자라면은 당뇨에 대해서 웬만한 전문가만큼 다 꿰뚫고 있다고요. 내가 먼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보호자한테 응대를 똑똑하게 해야지 보호자한테 무시를 안 당하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대학병원 간호사들에 비해서 요양병원 보호사들을 무시하고 이제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이 간호사 뭣도 모르네 이러면서 더 만만하게 나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간호사로서 당당하게 내가 공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내가 보호자들한테 응대를 할 때도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자신 있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시를 안 당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 평가표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요양병원에 일을 하려면은 환자 평가표는 내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쓸데없이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떠나셔야 돼요. 어떤 조직에 간다 한들 그 조직이 이제 나한테 요구하거나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가 페이를 받고 일하는 거면 당연히 내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환자 평가표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해보면은 환자 평가표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도 되게 많고 관련된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면 왜 요양병원에서 환자 평가표가 중요한지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환자 평가표에 대해서 전혀 내가 파악이 안 되고 모르기 때문에 뭐 심사팀이라든지 원무과에서 나한테 어떤 걸 요청을 할 때 이 쓸데없는 걸 나한테 얘기하냐 분쟁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도 그런 일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다른 부서한테도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상 환자 평가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재밌어요. 재밌고 눈이 그만큼 환자를 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차지 간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곳은 환자 평가표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양병원 주인으로서는 간호사한테 그런 거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요양병원에 발을 들였다면은 환자 평가표에
간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당당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보호자한테 바로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괜히 왜 껄끄럽고 보호자가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다 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조차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큰일로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간호사로서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응대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사건이 이만큼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환자가 만약 소아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아가 생긴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환자가 소아를 생기는데 뭐 단순하게 체위 변경을 제대로 내가 해줌에도 불구하고 소아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소아가 생기는 게 내가 이 환자가 잘 못 먹어서, 그리고 근육이라든지 지방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이런 거 실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욕창을 일으키는 이제 요인이 된다는 걸 내가 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보호자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말빨이 안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입원을 하게 되면 소아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환자를 이제 엉덩이를 확인했을 때 그레이드 1이 욕창이 있다면 이게 욕창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이제 그냥 시뻘겋게 돼 있네 이 정도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시뻘겋게 돼 있네 이거는 그레이드 1의 욕창이 시발 단계잖아요. 그러면 보호자한테 이미 욕창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욕창이 1단계가 생겼고 1단계 욕창이 생겼는 거는 2단계로 더 심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물론 있다라고 보호자한테 언지를 줘야 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가 입원을 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욕창이 1단계라는 게 생겨서 입원을 했구나 라는 거랑 욕창이 아예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므로 사건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보호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일이 안 커지게 미리 미연에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이제 우리 액팅 조무사 선생님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액팅 조무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병사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일하신 분들은 얼마나 이 간호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요양병원에 되게 빡신 요양병원에 오래 일하신 조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간호사만큼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무사나 그 이제 간병사님들한테 만만하고 일 진짜 못한다라는 간호사로 찍혀버리게 되면은 요양병원에 일하는 동안 좀 많이 힘든 점이 되게 많아요. 욕창을 소독을 대부분 이제 액팅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키기만 해요. 시키기만 하고 욕창 같은 거 사진 찍어왔으면 그냥 사진으로 이제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대충 어린짐작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말빨이 안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막상 이제 소아 드레싱을 내가 한번 직접 해보고, 내가 드레싱 꺼지를 벗겨가지고 내가 직접 소아 상태 보고, 그리고 내가 계속 환자가 이제 이 소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지 이 보호자한테 내가 말할 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단순하게 사진으로만 내가 파악을 했는데 내가 보호자한테 얼마만큼 내가 얘기를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드레싱을 내가 직접 해봐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드레싱이 효과적이다라고 내가 경험상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경험이라는 게 쌓여야지 액팅 선생님들한테도 말빨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상태는 이런 드레싱 해주세요.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조무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는다고요. 이제 내가 많은 간호사를 봤는데 가만히 엉덩이 무겁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간호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차지고 당신은 액팅이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시키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되게 일방적인 이 관계의 개념을 갖고 일하시면은 굉장히 요즘 일하기 되게 많이 힘들어요. 액팅 선생님이 이제 바쁘다 그러면은 내가 차지지만 내가 일어나가지고 주사 주고 내가 일어나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바이탈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꼰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요양병원에서 인정을 받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PH라든지 경관 피딩이라든지 소아라든지 뭐 석션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종양외과 병원에 일하다가 요양병원 입사를 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어. 이렇게 되면 내가 계속 부지런하게 뭐 액팅 선생님이나 간병사가 하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팔짝 끼고 있지 마시고 본인이 석션을 하시고 본인이 L튜브 피딩을 해보시고 본인이 드레싱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경험이라는 게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고 내가 보는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경험들이 내가 보호자를 응대할 때, 내가 의사랑 응대를 할 때,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내 말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슬슬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굉장히 많이 풀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호자들이 면회가 일절 금지가 되었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몇 년 동안 보호자분들이 환자를 못 보다가 이제 면회가 오픈이 되는 순간 몇 년 만에 우리 엄마 아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욕창이 심해졌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많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를 하면 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너네들 병원에서 이제 우리 환자 방치해 놓은 거야 이게 뭐야 라고 큰 소리 날 일이 100% 컴플레인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빗장이 풀리게 되면은 우리 보호자들 내가 어떻게 응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쯤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뭐 빗장 풀려가지고 보호자분들 면회 시작하게 되면 그만둬야지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사실 그 많은 보호자분들을 응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 것도 내가 간호사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이 환자를 못 봤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내가 환자를 돌보는데 내가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환자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빗장이 풀려가지고 보호자분들이 면회를 시작하게 한다 한들 내가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급성기병원에 일했다고 해가지고 요양병원이란 곳을 만만하다고 쉽게 이제 보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준종합병원이 오히려 내가 기존에 수간호사로 일했던 요양병원보다 훨씬 케이스가 적어요. 훨씬 더 일이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3교대 하면서 대학병원에 일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그렇게 되면은 케이스가 많은 요양병원,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고르셔가지고 간다면은 훨씬 더 본인의 이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이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 오늘 영상이 많은 간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상은 간호사이자 작가 김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